Y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과 이미 계약한 요소 18,700톤에 대해서는 수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두 석 달치 물량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계약하고도 묶여있는 요소가 이번에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2, 3개월 물량인데 예. 이 정도면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조금씩 늘리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향후의 상황 봐서 뭐 중국 물량, 뭐 다른 나라 물량 봐가면서 장기 조달하면 되니까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이것을 빨리 수입선을 다변하겠다 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두 석 달 시간을 벌게 되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수입선 다변화를? 예, 가능합니다. 일단 호주 물량은 요소수 완제품으로 화물차 1,300대가 한 번 정도 사용하는 양으로 많지는 않죠. 예. 이걸 가지고 뭐 어렵다, 지금 위기는 넘기기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시중에 푸는 게 아니라 긴급 자동차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베트남에서는 요소수를 만드는 그 요소 원재료를 들여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65만 리터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도 물론 하루 물량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요소수가 대략 한 2억 470만 리터 가량 되거든요. 예.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8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 물량 18,000톤의 요소가 들어오면 길게는 3개월은 충분하고요. 이 정도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큰 위기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숨은 돌렸다.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우리가 단기 대책, 중기 대책, 장기 대책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단기가 있어야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단기 대책은 넘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처럼 우리가 직접 요소수를 생산하면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일이죠. 지금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100원인데 예.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50원이고요. 어허. 중동에서 가지고 오면 20원, 30원입니다. 어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만든다고 해도 예. 똑같이 누군가가 중동이나 중국에서 가져와서 팔면 국내 만드는 사업자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가겠네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도 고민인 거죠. 그러면 국내 만들었을 때 국내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예. 이제 그 문제가 남는데 이게 배출가스 정화 장치에 들어가는 보조금이어서 무한정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보조금의 규모를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일단은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게 뭐 물류 대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지금 시중의 요소수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그 화물하시는 분들이 한 10리터 정도에 10,000원 주던 걸 지금 10만 원 가량 주고 사니까 그 비용이 이미 부담이 됐잖아요. 예. 물론 가격이 안정화되면 다시 내려가겠지만 앞으로 요소수 가격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요소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돌았잖아요. 공급사들이 가격을 높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가격으로 요소를 갖고 와서 이제 만든단 말이죠. 예. 그럼 요소수 가격도 오르겠죠. 이 물류비 부담으로 연결되니까 이제 화물연대나 이런 쪽에서는 요소수 인상된 가격으로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최근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거군요. 네네. 예. 그 매점 매석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매점 매석 철저히 단속하면 효과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사재기 물량이 풀리는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란 볼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일단 한숨을 돌리는 수준까지는 시간을 버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최근에 그 신차 시장에서 디젤을 신청한 분들이 취소한 사람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던데 이 요소수 품귀 현상 때문에 디젤 퇴출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경유 승용차는 휘발유나 LPG 엔진에 대안이 있잖아요. 전기차도 있으니까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류용 화물차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한다는 게 배터리 전기차, 그 수소 전기차로 바꾸는 건데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서 실어나를 화물량이 줄어듭니다. 이동거리도 짧고요. 그러면 이제 수소 전기차 하면 되는데 수소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가 별로 없고 일단 차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단기간 확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이제 요소수의 안정된 공급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요소수의 보조금을 만약에 준다면 국내 생산분으로 그 돈으로 차라리 수도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자.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단기간에 모두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 일각에서는 차량 개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뭐 소문에 불과한 겁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는겠죠. 저희가 뭐 찾아낼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인터넷에서 해주겠다라는 거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근데 그거 뭐 절대 권장되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임시 처방이지 근본 처방은 아니죠. 그건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우리나라는 배출가스 정화 장치에 사용되는 촉매를 검사받지 않고 만들거나 허가받지 않고 유통하거나 그다음에 그것이 불량품인 줄 알고도 쓰는 사람이거나 다 처벌 대상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요소수 품귀 현상에 이어서 마그네슘 품귀가 우려된다. 이건 또 어떤 말입니까? 배출가스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게 줄이는 겁니다. 자동차 무게를 가볍게 하는 거죠. 그 무게 줄이려고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쓰는데 그 알루미늄에다가 같이 섞어 쓰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지금 저 자동차 차체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보통 철판으로 인식하잖아요. 그게 가끔은 이제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의 85%를 중국이 생산하고요. 중국이 석탄이 올라서 석탄을 태워서 용광로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용광로 가동이 잘 안 된 거죠. 그 생산이 50%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했고요. 2, 3주 안에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아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자동차 회사는 일단 비축분으로 견디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 되면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비단 요소수나 뭐 이렇게 마그네슘뿐만 아니고 우리가 중국과하고의 그 수출 수입 문제에서 의존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중국에 의존하는 수입 품목만 한 3,000개 된다고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특정 업종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이동 자체에 영향을 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처럼 단기간 처방은 이제 됐으니까 중장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